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이제 굉장한 뜨거운 이슈로 부상해가 있는 최상병 특검이 국회를 지금 일단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최상병의 특검을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수용할 것인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케이스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만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을 수용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하는 그거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점의 일종인 이 육효를 곁들여서 해석을 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을 수용할 것이다 또는 거부할 것이다 하는 것을 한번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왼쪽에는 이 화면에서 왼쪽에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가 될 것이고 이제 이달은 기사월이 됩니다. 양력 5월이기 때문에 기사월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사월의 운세를 보고 윤석열 대통령의 5월 달의 운세가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고요.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은 육효 궤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직접 점을 친 거예요. 점을 쳐서 주사위를 던져서 본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풍례이卦입니다. 그러니까 풍례 이렇게 읽습니다. 풍례이卦초여가 동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조금 있다가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을 수용할 것인가, 또는 거부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윤석열 대통령의 5월달 운세에 해당되는 5월달이 입하부터가 5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입하가 보통 5월 5일쯤이 입하가 되니까 아마 지금 오늘이 5월 6일이니까 기사월에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사월 운세를 볼 것 같으면은 이 사주는 이 자월경금에 무토, 그다음에 비견경금, 평관, 병화가 이렇게 떠 있는 구조라서 이 사주의 가장 꺼리는 기운은 뭐냐면 간목이나 을목 같은 목기운, 그러니까 우리가 십신으로 말하면 재성이죠. 재성, 제가 늘 말하지만 이 이제 남자에게 재성이라는 것은 돈이 될 때도 있고 여자가 될 때도 있고 또는 음주라든가 쾌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이나 여자나 그 음주나 쾌락 이거를 굉장히 조심하고 결혼을 할 때도 굉장히 가려서 결혼을 해야 되고 돈도 조심하고 또 특히 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고 무난하게 일생을 마칠 수 있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돈이나 여자를 또는 뭐 결혼을 잘못하거나 또는 돈을 많이 밝히거나 또는 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쾌락 같은 거, 뭐 그 쾌락 속에는 뭐 마약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거기엔 또 다른 어떤 술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즐거움, 뭐 이제 유흥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밝히게 되면은 그러니까 음주가 될 수 있죠. 음주 가무라든가 여자는 뭐 여자를 밝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자 관계가 복잡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여자와 복잡한 이성 관계를 갖는 것도 되고 한 여자일지라도 그 한 여자가 올바른 여자가 아닐 때는 굉장한 문제, 이제 이 사람의 명예나 이런 것들에 이제 직업이나 이런 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뇌물을 받거나 또는 부정한 돈으로 도박을 해서 돈을 벌거나 누구 걸 훔치거나 빼앗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그것도 또한 굉장한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거라서 어쨌든 재성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재성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사주는 자월경금이에요. 자월경금의 금수상관격이기 때문에 이제 간목이나 을목이 이제 그런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간목이 더욱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 사주는 굉장히 완벽하게 잘 구성된 사주이기 때문에 간목이나 을목이라는 이러한 것이 재성에 해당이 되는데 이 재성이 뭐 운에서 올 때 한 개 정도 왔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두 개 이상의 재성, 갑을목이 운에서 만났을 때는 이제 대패가 날 수가 있고 굉장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현재 상태가 어,
양력 5월에 들어와 있으니까 원로는 이제 기사월이 된단 말이에요. 기사월. 이 기사월에 들어와 있으니까 기토가 이제 여기 인성인데 기토가 들어와서 대운과 세운에서 지금 갑목이 두 개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해죠. 그러니까 갑진년은 이분에게 뭐 다른 요소도 있습니다. 다른 요소도 있지만 어찌됐든 격국상으로도 대패가 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와 있는데 기사월은 의외로 좀 다소 외견적으로는 소강 상태에 빠져 있다. 어려움에서 좀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뭐 내심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할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5월 달은 일단 외견적으로는 별일이 없고 편안한 과정을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조롭게 흘러갈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토 인성이 와서 대운에 있는 갑목 하나를 제거할 수가 있어요. 갑기합에서. 이렇게 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여전히 뭐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좀 복잡한 일들이 조금 정리가 되고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달이 되기 때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5월 달인 기사월은 그렇게 나쁜 월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5월 달은 그런대로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대길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나마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달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자 5월 달에 최상병 특검이 현재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것을 수용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는 이제 이 사주만으로는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내기 위해서 점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주역으로도 해결할 수가 있고 육효로도 해결할 수가 있고 뭐 그 외에도 점의 종류에 속하는 것들이 뭐 많이 있죠. 뭐 자미두수라든가 이런 여러 것들이 이제 기문둔갑도 있고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케이스는 이제 제가 육효로서 제가 봐본 점들 중에는 육효가 굉장히 정확하게 잘 맞는 그런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제가 육효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육효로 보면은 이 풍례이계에 초효가 동했어요. 그래서 초효가 동해 있으니까 지금 이 최상병 특검을 통과시킨 그 야권, 이 야권을 우리가 세라고 본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응이 되겠죠. 또는 뭐 최상병 특검이 국민적인 지지를 받아서 통과했기 때문에 이 세에 해당되는 것이 국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국민 또는 야권 이거를 세라고 본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응에 해당되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세와 응을 구분해서 우리가 본다면은 이제 세는 야권 또는 국민, 국민의 염원을 담았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굉장히 압도적인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실시해야 된다는 게 압도적인 여론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세를 국민이라 야권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응이 이제 여기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자 그런 상태에서 자수 그러니까 부효가 동해 있어요. 그러니까 동효가 초효가 동했는데 부효가 동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보면은 응에 있는 것이 이제 형료인 묘목이 있고 이 쇠에 있는 것이 재성인 진토가 있습니다. 그렇게 있으면은 이 묘목은 이제 목이죠. 목이고 진토는 토예요. 그러면은 뭡니까? 목극토 하는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야권이 통과시킨 최상병 특검 이것을 수용하지 않고 거부한다. 목극토했기 때문에 극했죠.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데 여기 지금 결과는 이제 지금 현재서 볼 수 없지만 당장에 최상병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거부권은 행사할 것이다.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볼 것 같으면은 응인 이 묘목이 월과 일에서 매우 휴수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겁먹은 상태예요. 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심리 상태는 굉장히 두렵고 겁을 먹은 상태에서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거부를 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 쇠는 어떤 관계냐면 월과 일에서 너무나 왕성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22대 국회에서 또다시 이것은 통과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서 계속해서 싸움이 벌어질 건데 여기 지금 유금이 말입니다. 유금이 지금 복신의 형태로 쇠에서 복신의 형태로 유금이 이렇게 잠겨 있어요. 그런데 이 유금이 언젠가는 이것이 복신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밖으로 만약에 복신이 나온다면은
응인 묘목을 여기 금이니까 목극 금극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살을 내버릴 겁니다. 그래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어려움,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상태는 어떠냐? 지금은 어찌됐든 이 관성이라는 유금은 이제 복신으로 하니까 지금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힘을 쓸 수 없는 상태가 있고,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응이 지금 이 세를 극하는 과정,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는 과정에 어떤 도움을 받냐면 이 부효의 도움을 받어요. 부효가 지금 자수, 수로 있죠. 그래서 자수의 생을 받는 수생목하는 관계, 굉장히 휴수한데 수생목하는 관계를 거기에 힘입어서 그러니까 목국토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효에 힘입었어. 부여에 힘입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관계다. 그리고 부여에 힘입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부여라는 것은 보통 이제 그 선생이나 어른, 뭐 원로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주변의 선생이라든가 어른이라든가 원로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선생의 종류 중에는 뭐 무속인 또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여기에도 뭐 철학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점쟁이가 있을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이 그것도 부요에 해당이 됩니다. 또는 원로 또는 극우, 지금 이제 극우 세력 같은 것도 될 수 있습니다. 멀리 있는 이제 선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조언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부여에 해당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옛날에 그 당이나 뭐 권력 속에 있는 여러 원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당 안에서 그런 사람이라든가 원로 정치인의 도움 이런 것도 있고 또 무속인의 도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뭐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선생 나에게 조언해주던 사람 또는 주변에 나에게 가르침을 주고 또 정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던 사람 많은 사람이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 상료 꼭대기 요인데 이게 초요에서 동했단 말이니까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너무 멀리 있어 이게 생은 해주긴 하지만은 직접적으로 와서 도우지도 못하는 상태고 이 부요 자체도 월과 일에서 매우 휴수하기 때문에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동해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도와주는데 거기에 힘입어서 이제 겨우 목격토에서 야권이 통과시킨 최상병 특검을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거부권을 행사했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이 유금 복신으로 있는 유금이 나오게 되면은 이 묘목이 바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야권이 통과시킬 때 굉장히 압도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과 일에서 이 세가 굉장한 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강력하게 힘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통과된 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묘목이 목격토를 하는데 그 과정이 부요 자수가 수생목한데 너무 멀리 있고 힘이 없는 그 상태에서 도움을 받아서 그걸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는 이분이 지금 굉장히 겁을 먹은 상태 또는 무기력한 상태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 겁먹은 상태가 아니라면은 무기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부요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했던 여러 선생도 될 수 있고 원로 당이나 정부의 원로들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무속인 이런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뭐 기타 멀리 있는 응원 세력들이니까 극우 세력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력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데 그 세력 자체가 힘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억지로 힘을 받아서 겨우 그걸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이것은 시간이 가면은 굉장한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에 지금 5월은 기사월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좀 어느 정도 평온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 그래서요. 그래서 5월 달 오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렇게 많이 힘들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뭐 내면적으로는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는지 모르지만 외견적으로는 다소 정치권이 좀 안정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5월 기사월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6월 달에 가면은 이제 경호월에 들어가는데 이거는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질 건데 이것은 제가 다음 달쯤에 가서 다시 한번 6월 달 기운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기사월을 중심으로 6호에서 최상병 특검을 수용할 것인가를 6호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현재 이 정부를 운용하거나 또는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은
늘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늘 떠오르는 것이 이제 이 다모클레스의 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잠깐 인용을 했는데 이 다모클레스라는 것은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의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다모클레스는 기원전 4세기, 기원전 4세기에 그리스에 있는, 그 디오니시오스 2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신복이었죠. 신복 신하예요. 그러니까 디오니시오스 2세의 신하인 다모클레스는 결국 디오니시오스 2세 왕의 신복이다. 뭐 쉽게 보통 이렇게 말하면 또는 측근이다. 근데 측근보다 더한 거죠. 신복인데 이 다모클레스는 이 왕, 디오니시오스 2세 왕을 볼 때마다 항상 부러워했어요. 그러니까 왕을 보면서 왕의 그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 이것을 항상 부러워하고 그걸 탐을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이 디오니시오스 2세 왕이 다모클레스한테 시켜서 오늘 일일 왕이야, 일일 왕. 우리가 일일 우체국장, 뭐 일일 파출소장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일 왕을 시켰어요. 그래서 너가 오늘은 하도 이 다모클레스가 디오니시오스 2세 왕의 그 권력과 왕의 권력과 부를 굉장히 부러워했다는 거죠. 자, 그걸 탐내고 부러워하니까 하루는 이제 그렇게 시킨 거예요. 일일 왕을 시킨 거예요. 일일 왕을 시켜가지고, 너가 오늘은 연회를 주도하고 왕으로서 한번 권력을 행사해봐. 이제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다모클레스가, 이제 드디어 일일 왕이 취임을 해가지고 왕의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요 그림이 이제 그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일일 왕 다모클레스가 일일 왕을 했는 그 모습을 그렸는 그림인데 이 그림은 여기에 보시면은 프랑스의 화가인 그 펠릭스 오브레라는 사람이에요. 펠릭스 오브레라는 사람이 1831년에 그렸고 이게 프랑스에 있는 어느 박물관에 있는 그림을 제가 이 네이버에 있는 것을 인용을 했습니다. 네이버에 있는 그림을 제가 인용을 옮겨놨는데 여기에 보면은요 여기 지금 칼이 하나 지금 요 사진이 그림이 작아가지고 지금 안 보일 텐데 여기에 보면 칼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어 그 말총 이 말총 한 올의 말총에 이렇게 칼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칼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 그림이. 그러니까, 이제 이 다모클레스가 요 사람이 다모클레스예요. 다모클레스가 이제 일일 왕이 되어서 이제 연애를 베풀면서 흥청망청 아주 즐겁게 놀다가 천장을 봤어요. 천장. 요 천장을 딱 보니까 여기 이제 저 디오니소스 2세 왕은 이 사람이고 여기에 있는 요 의자에 이렇게 앉아 누워 있는 요 사람은 다모클레스 이제 왕의 부하죠. 그래서 이제 왕이 시키는 거예요. 천장을 봐라. 이렇게 천장을 보니까 이 검이 한올의 말총에 매달려가 대롱대롱 내 머리 정수리를 겨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모클레스가 기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거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부와 이제 굉장히 화려한 권력, 그 막강한 권력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걸림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는 그 권력이 실상은 이렇게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 늘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권력에 따르는 어떤 책임이라든가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겉으로 보이는 권력 그 자체는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권력의 막강한 힘, 뭐 이런 것들, 무소불위의 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떤, 뭐라 그러나, 맹신했다고 할까 또는 그거를 획득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던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권력의 속성은 그 뒤에 따르는 어마어마한 위험과 또 어떤 그 불안과 그런 그 책임감 이런 것들이 따르는 권력에는 항상 그런 책임과 위기가 늘 함께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무시하고 외견적으로 보이는 권력의 그 막강한 힘과 이런 것들만 본 거죠. 그 외견으로 보이는 권력의 화려함 이런 것들만 윤석열 대통령이 탐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너무 이런 쪽으로 추구하다 보니까 지금 이 다모클레스의 칼처럼 다모클레스처럼 이 단편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현재 위기에 처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모클레스의 칼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많은 연설가들이 종종 인용하는데 이거는 이제 일촉즉발의 어떤 위기 상황,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보통 설명할 때 다모클레스의 칼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최초로 썼던 사람은 이제 로마 시대 그러니까 기원전 2세기쯤인데 키케로라는 명연설가 로마의 명연설가인 키케로가 처음으로 다모클레스의 칼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또 그다음에 1961년에 그 쿠바 위기 때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그 핵전쟁의 위험 그거를 강조하면서 다모클레스의 칼을 얘기했고 그다음에 베네수엘라의 그 베네수엘라 대통령이죠. 차베스 지금은 아마 돌아가셨을 겁니다. 이 차베스 대통령이 그 유엔 연설에서 이 케네디도 마찬가지고 이 차베스도 유엔 연설에서 이때 차베스는 이제 미국이 세계의 어떤 위기와 불안을 조장하는 세력이다 이런 거를 미국을 비난하면서 다모클레스의 칼이라는 용어를 인용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뭐 키케로나 케네디는 워낙 유명해서 종종 인터넷 보면 잘 나오는데 차베스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다모클레스의 칼을 인용했다는 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아마 2000년 중반 그쯤에 미국을 방문해서 유엔 연설에서 다모클레스의 칼을 연설했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썼는데 어찌됐든 다모클레스의 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권력의 외견적으로 보이는 그 막강한 무소불위의 힘과 또 화려함, 그런 것의 이면에는 이 다모클레스의 칼처럼 천장에 한 올의 말충에 메어져 있는 칼처럼 내 정수리를 늘 겨누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권력이라는 것은 늘 불안과 위기 속에서 유지될 수가 있고 권력을 행사한다는 건 늘 막강한 책임감과 또 항상 위태로운 상황을 직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권력은 굉장히 절제돼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다. 그러니까 권력의 위험성이라든가 권력의 무상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걸로 이제 다모클레스의 칼인데 현대에서는 보통 위기 일발의 상황, 불안과 위기의 상황, 이 상황을 보통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이런 상황을 다모클레스의 칼이다 이렇게 많이 인용을 합니다. 다만 지금 요 그림은 제가 옮겼는 그림은 네이버에 있는 그림을 옮기긴 했는데 요 그림이 너무 화면 관계로 지명 관계로 조그만하게 표시하는데 다모클레스의 칼이 실제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자료를 다른 데 찾아보시면 다모클레스의 칼을 큰 그림을 찾아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그림에서는 이 사람이 디오니시오스 2세 왕이고 여기에 이제 굉장히 누워가지고 흥청망청 지금 연애를 즐기면서 일일 왕으로 하면서 즐기고 있는 요 사람의 머리 꼭대기에 있는 이 한올의 말총에 메어져 있는 이 칼, 내 정수리를 겨눈 이 칼을 쳐다보면서 놀라고 있는 요 사람이 다모클레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다모클레스의 칼이라는 것은 권력의 위험성이라든가 권력의 무상함이라든가 또는 불안과 위기 속에서 유지되는 어떤 위태로운 상황 그것이 권력이다.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게 뭐냐? 겉으로는 화려하고 굉장히 막강하고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늘 불안하고 위기 속에서 유지될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상황에 늘 직면해 있는 것이 권력이고 또한 권력 속에는 항상 책임과 의무가 따라다닌다 하는 그것을 강조하는 용어. 뭐 한마디로 말하면 위기 일발의 상황, 그거를 다모클레스의 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최상병 특검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하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와 함께 6호 점으로 제가 한번 예측을 해봤는데 결론은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거부할 것이다.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예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응이 새와 응인데 강력한 세력의 힘을 입어서 통과된 그 특검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매우 지금 불안한 상황이지만 목국토로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이제 5월 달의 운세고 이 여파가 아마 6월 달에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5월은 이렇게 넘어가고 또 6월 달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때 가서 또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을 수용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4주와 6표를 종합해서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